자, 이제는 40페이지에 있는 사람의 유전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유전 연구. 요거는 멘델 유전하고 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세대가 길어요. 자선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하기 힘들죠. 대립 형질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유전자의 영향을 벗어나 환경 영향도 받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임의교배, 이게 불가능하죠.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이런 어려운 까닭 때문에 가계도를 조사한다든지 쌍둥이를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 통계 처리로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염색체와 DNA를 직접 화학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수화 모양을 분석을 하고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DNA를 분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를 조사를 하면요, 이 세대가 여러 세대를 걸쳐져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는 한 세대만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세대가 걸쳐져야 되고, 우열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전달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고요. 이러면 가계도를 잘 그려야 되는데,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이어준 데에서 가지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손을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요. 쌍둥이는 1난성 쌍둥이가 있고 2난성 쌍둥이가 있는데, 자, 1난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정자 난자가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란입니다. 수정란이 한 개예요. 그런데 이 한 개가 개체 한 개가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개체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유전자가 완전히 같아요. 따라서 이게 형질 차이를 보인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유전자가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자난자 수정이 되고 정자난자 수정이 돼서 여기 수정란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수정란이 두 개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게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이거는 유전자 구성이 달라서 당연히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유전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유전은 크게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요. 상염색체 유전. 염색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가 아닌 남녀 공통으로 있는 상염색체 상이 있어서 그걸로 유전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성 유전이 있고 열성 유전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전자가 상염색체의 존재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병이면 병 이런 게 병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병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다 이 말이고요. 또는 우리가 특별히 보고자 하는 현상 있죠. 이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고, 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보통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우성 유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이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준은 이게 복잡해져요,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주적으로 보고자 하는 대립 유전자가 성염색체 X나 X 염색체 상에 있거나 Y 염색체 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 뭐 한성유전, 반성유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학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성유전 이렇게 나누는데, 한성유전은 특히 대표적으로 그냥 Y 염색체 상의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유전이라서 이 남자에게 Y 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한 성에 국한돼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남자의 한 성별에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에만 표현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귀속툴 유전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이 반성 유전이 나오죠. 여기 이제 우성 유전이 있고 열성 유전이 있는 겁니다. 반성 열성 유전에는요, 이 반성 유전은 X 염색체상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어서 전달되는 건데, 반성 열성 유전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요거랑 이제 주로 볼 거예요. 가끔 여기 출전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이게 잘 안 건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으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잡하게 나누는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람에서 대표적인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보면 돼요. 혐알기가 가능한 게 우성이죠, 그죠? 우성이라고 해서 진화를 더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 혐알기 안 되는 사람 나를 원숭인가 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원숭이 아니에요. 말을 할 줄 알고 감정을 느끼고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살고 이런 게 다 인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 혐알기 안 되면 말 못하나? 그지? 이맛은 모양이 V자형인 게 우성이고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죠. 그죠? 쌤, 난 보조개 없는데 나 원숭인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꺼풀 쌍꺼풀 있는 게 우성이네. 그죠? 쌍꺼풀 왜 없을까? 그 다음에 깃볼 모양 분리형.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뭐가 분리가 된다는 거지? 붙어 있다는 이야기인가?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 미맹이 아니라는 걸 이제 PCT라는 거 하는 건가? 이상한 약물이 있어요. 그 약물을 대면 썬맛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 나는. 맛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미맹이에요. 이게 열성이에요. 그 느끼는 사람이 이제 우성인데, 그 맛을 못 느낀다고 해서, 쌤, 저 침팬지인가 봐. 그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멘델의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되며, 이게 원래는 멘델 법칙 안 따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멘델 법칙이 유전된다고 생각하고,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하자고, 상염색 유전자는. 안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다인자 유전에 의해서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상염색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염색체 배우는 겁니다. 남녀에 따라 형질이 여기 중요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에서 뭐 2대 얼마가 나 3대 7로 나타나면 여자에서도 3대 7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자에서도 만일 3대 7로 나타나면 여자에서도 3대 7 정도로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일 거예요. 혐알기 유전 보겠습니다. 이게 혐알기가 가능한 걸 T, 혐알기가 불가능한 걸 스몰 t라고 해볼게요. 스몰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저기 이걸로 완전히 이걸 지워놓고 해볼게. 지워놓고 이렇게 여기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요건 알려져 있고 요렇게만 줬다고요. 그럼 나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 100% 다 한다는 건 뭐고 요거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혐알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여기 혐알기가 가능한 남자, 혐알기가 가능한 여자, 혐알기 가능하니까 라지 T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혐오하기가 가능하지.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걸 열성순종이라 그러는데요. 요거 뭐라고요? 열성순종. 열성순종은요, 라지 때 스몰 t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스몰 t가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상동이잖아요. 앞에서 상동은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스몰 t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서도 스몰 t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확률을 뚫고 이렇게 같이 만난 거예요 지금. 이게 확률을 뚫고가 아니라 정당한 확률을 행사한 거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박스에 쳐져 있는데, 이게 박스에 이렇게 쳐져 있죠.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열성 표현형끼리, 자, 이 완전 우성일 때예요. 완전 우성일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맨델 법칙을 따른다는 이런 말입니다. 열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열성 표현형만 나옵니다. 요것만 나와요. 그런데 우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요, 우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우성도 나오고 열성도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무슨 말이냐면 열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요, 우성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고요, 열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우성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고, 우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열성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현형이 서로 같죠? 이게 지금 파란색 표현형인데, 파란색 표현형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파란색끼리 교배했는데 왜 빨간색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잠자대에서 숨어 있었고, 잠자대에 숨어 있다가 친애들끼리 확률상 나오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선생님이 여기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열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우성 표현형이 나올 수는 없지만 우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열성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 우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열성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스몰 t가 라지 t에 대한 우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요 자식 두 명은 엄마가 스몰 t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놓을 때는 이렇게 딸 놓고 나서 아들 또 낳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스몰 t가 이렇게 가고 스몰 t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애도 정상이죠. 아빠 라지 t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상이죠. 아빠 라지 t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스몰 t인지 라지 t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상동 염색체에서는. 왜냐하면 라지 t라고 할지라도 해피름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피름은 또 이렇게 만나서 이거랑 안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확률을 다시 시작하니까, 매주마다 로또 다시 추첨하니까. 그지? 요렇게 해서 딸을 낳았을 때 로또 추첨했으면은 아들 낳을 때도 다시 처음부터 로또 추첨을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5번의 유전자형은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면 3번의 유전자는 이렇게 해서 라지 t인지 이렇게 해서 라지 t 스몰 t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스몰 t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왜냐면 정상 혐오하기가 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선생님의 문제를 바꿔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라지 t 스몰 t 1 확률, 이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려면 엄마 아빠를 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t와 스몰 t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t와 스몰 t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가 3번의 경우의 수예요. 이게
그리고 4번의 경우의 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3번은 이거 문제 잘 보세요. 3번은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라는 걸 줬으니까 얘가 지금 정상이잖아. 그 중에서 이걸 확률을 말하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1분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데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서 이걸 확률이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확률. 3분의 2가 답이에요. 여기 확률이. 아시겠습니까? 2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2예요. 넘어갑니다. 자,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이 가계도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이거는 쌍둥이 연구죠. 쌍생아 또는 쌍둥이 쌍생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자료를 통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염색체도 조사를 하고요. 구조 이상, 개수 이상 이런 거 조사를 하거든요. DNA 분석도 하고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성과 여성의 풍당.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고요. 자녀의 형질이 열성이다. 다 적용되지 않는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서 설명했죠. 내가 그랬지. 우성끼리 교배에서는 열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열성 표현형끼리 교배에서는 우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부모에는 없던 형질이 자녀에서 나타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유, 미안합니다.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손에서 나타나면 그 자손에서 나타나는 게 열성입니다. 자, 그러면 대립 형질이 복잡하다. 사람 맞죠? 교배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배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교배를 어떻게 실험하냐? 결혼을 어떻게 실험을 하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맞다고 보자고요. 이거 맞다고.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다. 맞죠? 자,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체계의 둘로 나뉘어 일란성 쌍둥이 맞죠?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고 성별이 항상 같습니다. 그죠? 유전자 구성이 같으니까 남자, 여자도 항상 같습니다.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게 유전의 영향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봐야 돼요. 멘델의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상염색체 유전 그렇다고 가정하자 그랬죠. 대립 형질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가노?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나오네? 왜 이래? 이게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렇게 해서 틀렸다고 할게요.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책이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뭐. 현말귀와 깃불 모양은 이 형질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나타나면은 그건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자, 오른쪽 그러면 어떤 가족들의 현말기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가능한 거를 라지 T라고 하고 불가능한 걸 스몰 T라고 해볼게요. 라지 T가 있어서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중에 그래서 현말기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한테서 온 거라면 이건 아빠한테서 온 걸로 봐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왜 이런 식으로 판단했냐면은 부모에는 없던 형질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열성으로 봐야 돼요. 열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항상 순종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거는 현말기가 불가능한 거로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열성이고 요게 우성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형질을 적으시오. 그러니까 가능한 형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대립 유전자를 라지 T, 열성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했을 때 유전자 형을 다 적어봐라. 이게 다 적었습니다. 여기.
자, 부모는 이런 식으로 열성이 표현되면은 부모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부모가 형질이 같은데 이걸 봐야 돼요. 왜 자식은 다른 놈이 나오냐. 이게 열성이고요. 열성 표현형이 되는 겁니다. 자, 파란색이 열성 표현형인데 부착형, 이걸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스몰 a가 순정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고 하나는 엄마한테 왔습니다. 자, 분리형을 라지 a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걸 스몰 a가 없어 이쪽을 우성으로 보겠습니다. 우성은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성 표현이 나타났고 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성 표현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로또를 다시 추첨해서 지금 여기 라제이를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누가 있는 거는 모르는 거죠. 이게 라제이가 와서 이렇게 된 건지 스몰 a가 와서 이렇게 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불분명하고요. 퀘스천 마크를 딱 해놓을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라제이기는 한데 여기 누군지 모르죠. 불분명해서 퀘스천 마크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스몰 a 스몰 a고 스몰 a 스몰 a입니다. 따라서 요 스몰 a는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을 수밖에 없지만 요 스몰 a는 여기서 왔을 수밖에 없으니까 a가 되는 거고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느낌 지워버려야죠. 이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몇 사람인지 한 사람 두 사람 두 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다 적었습니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5번 문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ABO식 혈액형 유전입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인데 ABO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복대립 유전이라 그럽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상동염색체, 이게 상동염색체 짝대기가 표현해요. 여기가 라지 t가 있으면 여기 스몰 t가 있었고, 아니면 라지 t가 있었으면 라지 t가 있었고, 아니면 스몰 t가 있었으면 스몰 t가 있었는데, 이게 t하고 스몰 t하고 요렇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거죠.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를 가지고 했던 거지. 이 종류가 몇 종류니? 한 종류가 더 있다고 이게.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라제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면 A형이고요. 유전자형을 AA라고 적습니다. 라제이 O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면 유전자형을 AO라고 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열관계는 A하고 O의 우열관계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B형은요. 이렇게 BB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면 B형으로 나오고요. BO라고 있으면 우열관계가 B랑 O랑 우열관계는 P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B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O랑 있으면은요, 여기는 당연히 O죠. 근데 A랑 B랑 있으면은 A랑 B랑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고, 요거는 중간 유전이 아니라 저 불완전 우성이 아닙니다. 우성이 아니라 그럼 뭐란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공동 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게 분꽃 유전하고요. 공동 우성이 됩니다. 즉 이거 A와 B의 중간이 표현이 된 게 아닙니다. A도 표현이 되고 B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공동 우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공동 우성은 이렇게 이퀄로 표현을 해요. A랑 B랑은 공동 우성인데 O는 가장 열성이다. 이렇게 가장 열성인 놈이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ABOC 혈액형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자 공동우성 유전입니다. 자, 누가 공동우성이지? A하고 B하고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이 A도 표현이 되고 B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A와 B의 중간이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지워버릴게요. 요걸 다 지워버리고 선생님이 A인데 이거 모른다고 해볼게요. 이건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딱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알아맞혀 볼게요. O형이죠. 이거는 유전자형이 O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의 O는 여기서 왔다면 또 다른 쪽의 O는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얘 O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의 O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누굴까요? 나머지 누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형 봤으면은 AB형을 봐보세요. B형보다는 AB형. 그러면 하나는 B형한테서 왔고 하나는 A형한테,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고 하나는 엄마한테. 이게 아빠면 이게 엄마예요. 그래서 이쪽에 A가 될지 여기 B가 될지 모르고 또 여기가 B가 돼서 O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서 O가 될지 모르요. 요 세트 아니면 요 세트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B가 됩니다. B라고 하는 거 지금 BB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AB 유전자형 AB인데 BB가 가능하냐고. 즉 엄마한테서 B를 받고 아빠한테서 B를 받을 수 있냐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O가 있으니까 반드시 O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ABO라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BO가 돼야 되고요. 한쪽에 O를 받았으면 이쪽에 O를 받았으면 여기서 B를 받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걸 지울게요. 요걸 지울게요. 그런데 요거는 남겨놨게요. 요렇게 줬다 해볼게요. A형은 A를 가지고 있어서 A형입니다. 나머지는 누굴까요? B형은 B를 가지고 있어서 B형입니다. 나머지는 누굴까요? 이게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O형이 나타났지. 이 O형은 O밖에 안 되잖아.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으면은 하나는 아빠한테서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지웁니다. 요것도 지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A형일 확률. 요걸 구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로또를 뽑아야죠. 자, A, O, 엄마, P 나올 수 있고 O 나올 수 있죠. A, B, B, O, A, O, O 다 나오죠. 이게 엄마가 A형, 아빠가 B형이면 AB형, A형, B형, O형 다 나올 수 있는 그러려면 여기 OO가 돼줘야 돼요. 자, 이게 A형일 확률이죠. 요것만 되죠.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O 유전자를 가질 확률. 자, 이거 O 유전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4개 중에 몇 개? 3개를 가지고 있죠.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유전자를 추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어머니는 XX예요. 아버지는 XY예요. Y 유전자는 남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Y는요, 반드시 아빠한테서만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서 Y가 없다는 건 엄마가 남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의 X 유전자는 반드시 엄마한테서 오는 거고요. 아들의 Y는 반드시 아빠한테서 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딸은요, 이 X 유전자가 엄마한테서인지 아빠한테서인지 이 유전자가 엄마한테서인지 아빠한테든지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오케이. 그렇지만 한쪽이 아빠한테서 온 거면 한쪽은 엄마한테서 온 게 분명합니다. 돌연변이는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돌연변이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골치 아프지만은. 자,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아유.